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공인중개사 수입이라는 컨텐츠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를 치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입, 연봉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년 좀 안 됐잖아요, 개업한 지. 얼마 전에 조금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이제 개업 후 1년 대표로 느낀 점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수입일 거고, 그리고 수입이 이 직업뿐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물론 삶의 질, 그리고 복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입이 월에 얼마, 고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을 보고 저도 겪어본 바로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 물론 예외적으로 되게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가 같은 분들은 보통 시즌, 비시즌이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혹은 마이너스 얼마 정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상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 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고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영업과 서비스가 겸비된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차가 이제 쌓이면서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진심 어리게 해드리면은 또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또 다시 또 저를 찾아주시고, 그런 분들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저도 영상을 이제 많이 봤거든요, 다른 분들 거. 근데 특징이 조금 있는데, 뭐 월 얼마를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고소득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출처가 학원 혹은 기획부동산 비슷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영업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높았을 때 본인들이 좋은 그런 분들이 좀 영상을 올리셨을 때 고소득을 위주로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잘해서 또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지만 상위 1% 중개사가 아니면 사실 그 정도로 벌기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입이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정비가 적게 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활발한 목이 좋은 곳에 계셔가지고 여러 이제 직원분들을 두고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내가 손에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것과 수익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손에 얼마 들어오냐, 네트 인컴, 내 순수입을 가지고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이 나와도 한 달에 한 800, 900 정도가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 손에 갖고 가는 건 100, 200이고, 한 달에 한 3, 400을 매출이 일어났는데 나가는 게 거의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250만 원 정도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냐는 이제 본인의 자산 관리 역량이겠죠. 아무튼 순소득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자, 물론 카페보다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만큼 부동산이 많고, 또 개업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공부할 때 제일 혹했던 말이 뭐냐면,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된다, 컴퓨터 하나만 놓으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자는 많고 내가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더 힘들다는 거, 단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논리죠. 시장의 논리인데 카페만큼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희 동네도 지금 폐업하는 곳도 몇 군데가 생겼지만 그만큼 또 카페보다 많은 게 저희 또 부동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시는 분들,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다들 이렇게 지금 힘든 시국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공개하진 않잖아요, 서로 부동산끼리.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 월세,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광고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를 쓴다 그러면 유류비, 그리고 먹고 마셔야 되겠죠, 또 그런 비용. 그리고 영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손님이 원룸이건 아파트건 건물이건 간에 일단 저한테 계약해주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뭐 수수료도 당연히 조금 절감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선물을 꼭 드려요. 입주하실 때 기분 좋으시라고. 그리고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에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서 쓰고 잔금하고 그 안에 일련의 과정들, 거기서 신경 써드리는 것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AS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원투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달의 수입이 이거라고 해서 그 달에만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노력들도 합쳐진 수익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두가 좀 길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다른 사업을 또 하고 뭐 이제 유튜브는 또 부가적인 거지만 모델 일 같은 것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모델 출신이니까 지금 많이는 못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저는 전대차를 받아서, 저희 부모님 사무실이기 때문에 전대차를 받아서 월세가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계약을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서 월급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뭐 조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헌신하는 조건, 뭐 그런 우리 가족끼리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딜로 인해서 부동산만 가지고 봤을 땐 저는 고정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고정비를 적게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유리한 고점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수기, 성수기 저 같은 경우는 나눠지고요. 대학가는 아닌데 또 아파트 바로 앞에 있진 않아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요. 역 코앞에 있긴 한데요. 뭐 주택도 하고 상가도 하고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이라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파트로 인해서 조금 괜찮아요. 물론 아파트도 지금 이제 굉장히, 대신에 뉴스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 또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했을 때는 잘 벌 때는 뭐 어떤 유튜버 보니까 뭐 월에 50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나 광고비들 같은 게 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적게 나가면은 한 50만원 일 때도 있고, 뭐 한 30만원일 때도 있고, 많이 나가면은 100만원 나갈 때도 있는데, 물론 영업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그럴 때 이제 뭐 500을 벌었다 치면은 그 달에는 뭐 400만원이 세이빙이 되겠죠. 근데 매달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겠죠. 근데 어떤 달에는 뭐 원룸만 몇 개밖에 못 썼어요. 근데 원룸을 또 어떤 건 반타라고 하죠. 반만, 한쪽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인이랑 싸게 해줬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달엔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좀 예를 들면 협회 공제비도 새로 내야 되는 달이고, 뭐 배우는데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았다라고 치면은, 어떨 때는 네트 인컴이 이제 100만원일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2잡, 3잡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직업을 하면서, 근데 그만큼 몸이 피곤하긴 한데, 다른 부가적인 수입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은 케이스의 분들이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라라는 정도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지,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여러분들은 하세요 마세요 라고만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 다른 분들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의 출처와, 그리고 어떤 상권에 어떤 특성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대표인지 아니면 그냥 소속으로 인센티브제를 가져가시는 부분인지도 확인하셔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 뭐 원투룸이 있겠죠, 뭐 아니면 쓰리룸도 있고 빌라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주택이라고 치고 아파트, 공장, 토지, 상가도 이제 권리 붙은 상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선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되셨어요. 근데 상가만 하세요. 근데 원투룸은 안 하십니다. 아파트도 안 해요. 분양권, 뭐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상가 혹은 건물, 상가 건물 한 건씩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6개월에 하나 터졌다 이러면 억씩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 터지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술도 마시고, 그분들과 영업도 하고, 계속 찾아뵙고, 부가적으로 계속 나가는 고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세요. 이게 코앞까지 왔는데 될지 모르겠다, 다 왔는데 빠그러졌다. 빠그러지면 이때는 멘탈적으로 이분이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권리가 붙은 거, 뭐 상가 월세가 워낙 몇백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시면은 양쪽에서 받으시면은, 그때는 그달은 좀 숨 좀 돌린다. 근데 뭐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권리금도 줄이고 월세도 낮추고 공실률도 높아지면서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이달은 몇 달 동안 계약을 못 썼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몇 달 동안은 뭐 그런 상권에 있는, 당연히 사무실이면 월세가 보통 200만원대 그리고 300만원대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비, 본인이 식사하시고 유류비 이런 것들에서 한 100에서 200 정도 쓰시면, 고정비가 이분 같은 경우는 500 정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에 500만원씩을 매출을 찍어야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 시작되는데,
보통은 뭐 2달에 한 건 정도 그런 걸 치신다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본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인 건데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그쪽 동네 부동산들도 지금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이 코로나라는 시점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물론 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내가 하기 나름이기도 하니까 반대로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월 1000 이상씩 벌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저는 직접은 아직 못 봤는데, 또 만약에 진짜 계약권의 수수료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달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떤 손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도 그렇고 요율이 뭐 0.9%까지 가고, 주택도 매매일 경우는 고가는 0.9%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협의해서 보통 0.5, 0.4도 많이 하고 0.6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양쪽에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건들이 한 달에 2-3건 정도 캐파가 좀 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달엔 정말 괜찮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청사진만 보고 들어왔다가는 실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얼마다라는 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명쾌한 해답이 조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요지는 논점은 그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상권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고서 정말 내가 고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는 베테랑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첫 번째도 상권, 두 번째도 상권, 그러니까 위치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수반되는 항목들은 고정비를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순소득을 기준으로 가져가시는 돈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 쓰느냐 잘 계산하셔서 순소득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가시려는 분들 아니면 중개보조원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몇 대 몇 비율인지, 그리고 경비를 어떤 식으로 제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를 잘 계산하셔서 내가 정말 이 중개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몇 개월 그리고 몇 년, 1-2년 정도는 배운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수입을 원한다거나 정말 한 방을 기회해서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큰 건물이나 토지, 그런데 이제 컨설팅 하는 데나 아니면 법인 같은 데 가셔가지고 큰 거 하시면서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부분이 사실 공인중개사에서 핵심이 되는 본업이지만, 중개사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변 상권에 이제 시세를 알기 때문에 좀 저렴하거나 금매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하셔서 직접 매입을 하셔서 사시고 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토 매장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옆에 근처에 가게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사장인데 명의를 사장이고 혹은 배우자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둔 다음에 괜찮은 매니저 하나를 두고 매장을 돌리는, 뭐 음식점이나 뭐 디저트 아니면 카페가 제일 많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설팅 업종을 추가했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소정식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도 제 영상을 다른 걸 보시면 제가 받아놨긴 하는데, 지금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경매 업무로도 추가적인 소득을 낼 수 있다거나, 그리고 또 중개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중개했을 때 예를 들면 매매건은 법무사분들, 그리고 이사할 땐 이삿짐, 대출 알선했을 땐 대출 알선에 대한 은행 금융권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수수료들이 병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소득은 제가 매매권 하나 큰 거 하나 쳤을 때 그 수반되는 플러스 알파들도 굉장히 이것도 무시 못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 하나를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만 국한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만한 또 보수를 받은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핵심 요소겠지만요. 또 토지나 공장 하시는 분들도 토지는 또 토지 공법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아셔야겠고, 공장 하시는 분들, 전 토지나 공장은 아직 중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장도 또 공장만의 매력도 있다고 하지만 또 힘든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중개 수수료 얼마라는 그런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보시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내가 처음에 배울 거면은 뭐 주택을 하겠다, 그럼 주택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들어오셔도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제외하고 평상시 제 생각에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이제 다 제하고
순수하게 가져가시는 게, 노멀한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한 200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 터질 때는 400에서 500? 근데 조금 안 된다 이러면 진짜로 정말 가감없이 많은 분들 봤는데 100만원도 못 벌어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00이다, 월 1000씩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단꿈에 젖어가지고 기대심리 이렇게 높아졌다가 들어오시면은 실망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제 유지예요. 물론 그렇게 매달 버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투자만 잘하시고 그 돈만 잘 굴리셔도 우리나라에서 금전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실 수 있겠죠. 제가 아직 2년차 밖에 안 됐고 아직 역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근데 계약을 많이 썼거든요. 큰 거 작은 거 합쳐서 저는 아무튼 생각하는 게, 금액의 크고 작음은 있어도 계약의 크고 작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원룸을 하시건 큰 상가를 하시건 똑같이 다 대해드렸고 똑같이 선물을 드렸고, 물론 드리는 선물의 금액은 조금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 원룸 들어가시는데 10만원짜리 화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원룸 수수료가 10만원인데. 근데 이제 큰 거 상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만원 10만원짜리 선물도 드리고, 원룸 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5천원짜리 휴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과일을 이렇게 한 상자 사드린다거나 뭐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해드리는데, 어찌됐건 지출 경비가 얼마가 나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비를 예상하시고서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시장조사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했지만 다른 운영하는 사업도 있었고, 이제 고정비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사당동 토박이잖아요. 저 동네 아는 분들이 많았고, 위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상권은 아니지만 조금 골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역세권이에요. 역에서 30초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의 분들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 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목 좋은 데 권리금 들어가서, 혹은 회원제가 있는 아파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드리기는 어려워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가는 정말 영업적인 거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상가는 저도 상가를 몇 개 했는데 권리금 크게 붙은 건 아직 못 해봤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같이 술자리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술을 안 해가지고 아직 술자리에 이렇게 가거나 뭐 그런 거는 잘 안 하는데, 뭐 그래서 큰 상가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동네 베테랑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자리 잡은 것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말이 길었지만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번다 라는 거를 딱 정해지긴 어렵지만, 노멀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0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 잘 버는 분들은 1000만원 넘는 분들은 이제 월 그 정도 버는 분들은 1%라고 보여지고, 연차가 좀 되시고 베테랑이시다는 분들은 보통 500만원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초보가 매달 500만원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거면 아예 시작 안 하시는 게 전 또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못 벌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열심히 하자라는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보고 쫓는 것보다 돈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뭐 책에 많이 나온 얘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한테 보여져요. 내가 돈을 보고 이 일을 한다라는 게 이 손님들한테 보여지면은 이 손님들이 내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중개사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약 성공률도 더 높아졌고, 그게 또 좋은 수수료로, 기분 좋게 주고받는 수수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폐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운영을 하시는데 그냥 다른 사이드 잡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개업소가 10,000개가 있으면 폐업률이 개업하는 율만큼 높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폐업률이 개업률을 능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달에 500, 1000만원씩 가져갈 수 있고 꼬박꼬박 400, 500씩 통장에 찍힌다? 그럼 이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알면서 그게 어렵고, 그게 현실적으로 내 성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기가 힘들다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이 얼마큼 도움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했는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